자, 여기저기서 만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드높군요. 당정뿐만이 아니라 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도대체 언제 만나냐, 만나기는 하냐. 지난 일주일 내내 뭐 설왕설래가 많았고 또 국민들께서 답답해 하셨을 텐데요. 드디어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가 됐습니다. 여야 대표가 만나는 회담을 하는 것은 무려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그러나 과연 회담 성과가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치열한 신경전도 곁들여져 있는데 여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권은 좀 다소 양보를 했습니다. 양 대표의 모두 발언이 일정 시간 생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9월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이 극심하고 정치의 회복이 기묘하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의대 정원 유예안을 포함한 의정 갈등 문제는 지금 여야 간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혹은 예산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의료 대란, 이런 의정 갈등, 이것은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설 변호사께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권을 비롯해서 양보를 한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 결단을 내렸어. 뭐 이러고 있는데 어느 쪽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뭐 그냥 각자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각자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뭐 생중계 부분은 네. 당초에 이게 생중계 전 과정을 생중계를 하자는 부분은 좀 많은 비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인데 네. 생중계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서로 속 깊은 얘기를 할 수도 없을 뿐더구나,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 지지층에 대한 얘기만을 바라보는 얘기만 할 수가 없어서 평행선을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두 발언, 그냥 기존의 형식대로, 회담의 형식대로 모두 발언 공개하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회담을 하고 나중에 나와서 이제 뭐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얘기하고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이고요. 뭐 전 과정을 국민이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회담의 결과물을 생각한다면 생중계를 꼭 고집할 것은 아니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잘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왜 대승적 결단이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재명 대표는 이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뭐 솔직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뭐 꽃놀이패라고 하죠. 네. 이걸 던져도 무조건 던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기가 어떤 수비를 해야 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한동훈 대표와 1대1 여야 대표 간의 어떤 그림을 그려준다는 입장에서 본인이 어떤 대승적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두 분 다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에 어찌 보면 지금 굉장히 독자적인 홀로서기 노선을 지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영상과는 조금 결별을 하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대표된 이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민생을 계속 외치고는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대표는 민생을 외치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무슨 탄핵을 한다더니 뭐 어떤 계속 특검을 하자는, 계속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정말로 대표끼리 만나서 정말 하나라도 단 한 가지만이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아니면 민생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오히려 여야 모두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호 대변인께는 좀 다른 관점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양당 대표 회담 합의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정 부분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손바닥 위에 다 있거든요. 네. 이 뭐 여야 대표들도 국민들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께서 내다보고 계세요. 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대충 나올 것이다라는 네. 것도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랜만에 있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그 자체가 메시지이고 또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합의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정치 개혁 이라든가 원론적인 부분들 아니면 향후에 뭐 협의체를 가동한다 이런 것들은 합의를 해야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 합의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견차가 큰 부분은 합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모두 발언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대표께서는 25만 원이나 이제 최상병 특검 그런 말씀하실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그 탄핵 정쟁 중단이라든가 또 금투세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국민들께서는 이 과정에 임하는 두 대표의 자세 또는 진심 이런 걸 그 과정 속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 그걸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관점에서의 질문은요. 혹시 지금 오가고 있는 얘기 말고 전혀 듣지 못했던 그런 돌발성 발언이나 제안이 있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 의제를 정한다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네. 의료개혁 문제가 의제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대표께서 의료개혁 얘기하면은 뭐 그냥 얘기하는 거 의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뭔가 특별히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지금 사정 속에 네.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의제들의 후보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말고 혹시 당 내에서 지금 오고 가는 별도의 의제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건 무슨 비밀로 해가지고 담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오고 가는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생중계권에 대해서는 한 발 양보했다. 뭐 이런 입장인데 이번 회담에서 꼭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자 하는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 이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정소통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탄핵이 이런 식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보복과 특정 일반 사법 시스템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김병주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곧 이제 임박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재판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든 간에 저희는 일단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겁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부 지도부가 벌써부터 재판 불복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 쐐기를 박는 의미에서 1심 판결이 10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당 대표가 함께 승복선언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구 변호사님, 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없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승복할 사람들이었으면 여태까지의 뭐 탄핵이나 이런 빌드업이 있었을까. 지금 판사 탄핵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시위도 열었었거든요.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검사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사유가 안 되는데도 밀어붙이는 게 결국은 판사 탄핵까지 압박하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동훈 대표도 정확히 그렇게 짚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특히나 여태까지 정치인들을 보면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자세가 많았었어요. 네. 한명숙 전 총리나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서도 3심까지 다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법정을 운운하면서 무죄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적인 신뢰에 대해서도 훼손을 가하고 시스템을 훼손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에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네.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자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거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나도 승복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님, 이제 오늘 하루 더 뭐 의제 조율을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여당이 앞세우고 싶은 것과 야당이 앞세우고 싶은 것이 사뭇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측면 때문에 사실 의제 조율 단계부터 치열하고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서로 폭넓게 다양한 의제를 격의 없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합의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완벽하게 조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또 기대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제3자 추천권이나 이런 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제에 대한 협상은 가능할 것인데 금투세 폐지 저소득층 지원 그리고 25만 원 지원이 이제 의제로 채택될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민감한 주제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를 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받을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받고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게 또 정치적인 미학이니까 너무 치열하게 깐깐하게 의제 조율하는 것보다는 조금 열어놓고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손 변호사님, 사실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좀 더 민감한 질문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가 합의문 형식으로 2026년에 증원을 유예하는 쪽으로 어떤 그 합의문 같은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경우,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3자 추천 해병대 그 특검법에 대해서 또 한 이 두 대표가 합의를 한 내용을 또 대통령실에 건의를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일이 전개가 될까요? 사실은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좀 난색의 의견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는 사실 국회가 법이나 예산으로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 정책적인 결단의 문제인데 이미 대통령실에 대한 확고한 의사가 나온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로 제안했을 때의 당정 갈등이 또 악화되는 측면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쉽지 않은 의제 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제3자 추천권을 민주당이 받겠다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수정안으로 국회의장의 동의를 받는 안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수정과 변경을 통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의제는 오히려 의대 정원 문제보다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조금 더 조속하게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강경하잖아요. 네. 여야의 어떤 의견으로 이것을 합의안을 내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원 특검법에 관한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에 그 대통령실은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더 그 진전된 그런 검토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치적인 실익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제3자 추천권까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을 명분보다는 합의할 명분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아니 있다고 그럴 하지만 경우에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원론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네. 하지만 국민적인 여론과 여러 가지 이제 수사의 실익, 지금 수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 아니겠습니까?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과 정의 입장이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이 합의안으로 뭐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